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과 함께하죠.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에 정말 춥지 않았어요? 오늘도 춥습니다. 전 진짜 저기 토요일이었던가? 어디 인천 쪽으로 갔는데 바닷가라서 코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박원석 네. 전 의원도 고생하셨죠, 한파에. 입춘 한파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동대구역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집결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대요. 주최 측 추산 15만 명, 경찰 추산으로도 5만 2천 명이라는데 역시 이번에도 전한길 씨 등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한 10명이 갔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참석했고. 그런가 하면 울산 태화강 광장에서도 열렸는데 거기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또 참석했고. 요거 누가 키워드로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제가 박원석 전 가져왔습니다. 의원. 예, 본론으로 가보죠. 오늘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 뭡니까? 저는 하한가인데요. 네. 떴다 보수전사 전한길과 황교안 이렇게 해서 하한가로 적었습니다. 떴다 보수전사 전한길 강사 황교안 전 대표. 예. 잠깐 기다리시고요. 김근식 교수님. 네, 기지개 편하 홍오한,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저는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는 판단은 보류하고 예. 이제 상장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홍오한 상장 시작. 네, 공모주 받습니다. 공모주 받습니다. 줄을 서시오. 하하. 근데 보수전사 전한길 황교안 이렇게 뜨면 상장 폐지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우리 전사가 아니라니까 몇 번 말씀드려요. 이분들이 국민의힘 전사가 맞느냐 아니냐 그 얘기부터 그럼 좀 풀어가 볼게요. 박원석 전 의원의 키워드. 주말에 있었던 동대구역 집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 말이야. that they denied my request. 이들이 뭐라고 말이야 재판관이라고 앉아 있어. 지금 앞에 목소리는 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목소리가 맞고요. 뒤에 목소리는 정광훈 씨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그 정광훈 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목소리로는 안 들려드렸지만 저 동대구역 집회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10명 참여를 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그 여론조사 흐름하고 이제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수층 그 중에서도 이제 강경 보수층이 탄핵 반대로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전한길 씨가 참석한 집회는 대구에서 열렸잖아요. 네. 대구 경북 여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탄핵 반대에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가장 높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의원들 다수가 TK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데다가 그런 지역 민심이나 지역 여론을 쫓아서 그런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많이 모인 것 같고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했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성찰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자칫하면 못 가질 수 있겠다. 오히려 저런 큰 목소리에 이제 이 견인되거나 이끌려가면서 윤 대통령하고 분리가 안 되고 한 몸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국민의힘으로서는 잘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한길 씨는 원래 그 한국사 공무원 시험 강사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유명 강사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자기 본업보다 저런 보수 집회 연사로도 유명해진 것 같은데 저분이 고향이 아마 저쪽 대구 경북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가 대구 잘못 경북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경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막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지역에서 호응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분이 좀 오락가락했어요. 초기에는 네. 계엄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예. 자기 인터넷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부정선거 음모론에 깊이 경도되면서 저렇게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인기 강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것도 있지만 일정한 정치적 목적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저렇게 되면 저는 정치에 뛰어든 거라고 봐요. 아, 이미 뛰어들었다고 그리고 보세요? 조기 대선을 계기로 뭐 예. 본인이 뭐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겠습니까? 예. 어쨌든 조기 대선을 계기로 대선의 후보 만들기 뭐 이런 걸 시도하면서 저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변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의 뚜렷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조금 좀 최근의 행보는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황교안 총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전한길, 전광훈 씨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행보도 보면은 대통령 접견 희망자가 30명이 넘어선다고요. 줄을 서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권영세 누굽니까? 권성동, 나경원 의원 세 사람이 먼저 만나고 왔고, 그다음 김민전, 윤상현 의원이 2차로 만나고 왔고, 또 3차, 4차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도부한테는 압박이 상당히 온대요. 아니 저렇게 집회하고 있는데 왜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겁니까? 막 항의가 쏟아진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도부는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가다가 조기 대선 맞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선을 확 긋고 가야 하는 건지. 글쎄요, 뭐 저는 뭐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고 분리하고 띄어내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애매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네.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서 일정 정도 좀 겁을 먹고 있어요, 당이.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느낍니다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민심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오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고 좀 관망하는 눈치인 것 같은데. 겁을 먹은 거 그렇죠. 같다. 저는 겁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문자 폭탄을 그렇게 보내면 저도 겁이 나요. 어허.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나? 아, 문자 포탄 받으세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지식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거죠. 예, 제가 예. 역사에 남는 짓을 하지 뭐 눈앞에 권력을 뭐하러 취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당 지도부나 또 대구 경북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더욱더 그 압박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상황에 저는 같이 혼재되는 건 제가 그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한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저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은 자유통일당, 그리고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사람들, 계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중 정서가 강한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저기에는 그분들과 같은 극우의 강경 메시지를 동참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의 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제기하는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심이 혼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으로서도 이 후자 부분, 네. 이재명 반민주당 정서를 가진 일반적인 우리 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극우 자통당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분리해내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제가 계속 이야기지만 포탄이 오고 가고 뭐 포탄 연기가 무성하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 헷갈리는 건데 탄핵 국면이 정리가 되면 저는 뛰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그렇죠. 나면 지금 혼재 될 수밖에 없고. 포연이 거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광훈. 근데 잠깐 여기서 네. 포연이 거치면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같이 가다가 딱 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란 게. 너무 같이 섞여가면 그때 가서 변침하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죠. 논리적으로도 스텝이 꼬이는 거고 말이 그거예요. 꼬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도 탄핵 반대 쪽 서 있는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은 예. 그때 탄핵에 인용이 돼버리면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때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전광훈 뭐 목사라는 호칭을 부르지 말으라고 일각에서 그런다는데, 전광훈 목사는 저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저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짓 증인이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말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온다고 보는데, 기독교를 빙자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정말 뭉개고 훼손하는 가장 저는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정광훈 씨는 이미 이단으로 그 기존 교단에서 네. 규정이 된 데다가 목사란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목사라기보다는 게 정치인이라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전광훈 씨나 전한길 씨가 문제다 하는데, 저도 오늘 하한가로 잡았습니다만 실제 이런 분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저런 분들에 끌려다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문제인 거죠. 지금 김민식 교수께서는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 먼지가 좀 가라앉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제 합리적 이성을 되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자꾸 국민의힘의 구성의 한계, 구성의 모순을 말씀을 드리는데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거라는 게 어쨌든 국민 51%의 마음을 얻어야 그럼요.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중도 확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저런 어떤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예.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관성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 거리 두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른바 이제 반향실 효과라 그러잖아요. 에코 체인버 효과. 네. 그 안에서 계속 큰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떠들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귀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경로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급변침이 나중에 가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주는 착시 효과가 커요. 김문수 장관이 사실은 뭐 중도 확장하고 좀 거리가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강경한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인데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분이 그 여권 주자들 중에 선두로 나오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듯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의 합리적 중도층,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는 반대하지만 네. 계엄이나 이 내란도 잘못됐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찾고, 네, 그러니까 이 수권 능력을 가진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지 현재 당 지도부에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와서 포연이 거치는 좀 투명한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바로 대선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선이라는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경선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이 되느냐. 그래서 그 후보가 선출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에 계속 포박당한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그럼 후보가 그런 후보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지금의 당으로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후보가 제대로 서면 저는 우리 당은 또 순식간에 또 잘 또 줄을 서서 갑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 그 맥락에서 네. 김근식 교수 오늘 골라오신 키워드가 홍오한이라 그러셨나요? 네. 홍오한 상장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골라오신.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근데 아까 그러셨어요. 전한길 강사가 원래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하다가 부정선거에 찬성, 부정선거 의혹에 찬성하면서부터 탄핵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부정선거 의혹 그래 가질 수 있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쳐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 의혹이 대통령한테 무슨 의혹이 생기면 군대를 막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역병입니다. 그 정치적 역병에 감염되는 순간 이제 모든 이성이 전 사라지고 어떤 논리적 근거 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한길 씨도 부정선거로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관계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이제 수개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수개표한 지가 언젠데 아 그러니까요. 수개표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 의혹이 진짜 짙다고 쳐요. 그래도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이 뭐 꽂힌 의혹이 있으면 어떤 대통령이든 막 군대 풀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전 답이 안 나와요. 이 원천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천은 선거에 대한 불복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해야 된다는 게 우리 민주주의가 합의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에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선거가 부정이다. 라는 어떤 논리를 저는 만들어낸 거고 그런 어떤 이 일종의 정치적 역병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까지 감염시키고 있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상당수도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이 그럼 군대 풀어 선관위 점거해 이렇게 갖고 가는 문제가 이게 맞냐는 전한길 얘기를. 씨의 갑작스런 정치 참여는 제가 볼 때 그냥 그 전한길 씨 개인의 네. 사생활의 맥락과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봐야지 이걸 너무 크게 정치권 전체에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전한길 씨를 더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사실은 여기 50대 초반 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TK 출신이고 또 TK 소재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량진이나 이런 강남에서 일타 강사를 할 때 40 넘어가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다음에 버티기 쉽지 않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인터넷을 몇 번 보니까 저분이 그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탁월한 기술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지만 또 열정도 있어 보이고 재밌는 화술이 예, 예. 있어서 그러니까 유명해진 그건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기술이죠. 입담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부정선거에 꽂힌 것도 있겠지만 지금의 국민에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정치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정치는 꼭 단정할 수 없지만 학원 강사는 하기 힘들죠. 이제 이제 그래서 전직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인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의 최후의 보루로 어쨌든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 음모론으로 이 마지막 이제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요. 지난번 5차 변론인가요? 거기서 네. 선관위의 군대는 내가 보냈다. 네, 이걸 인정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일종의 네. 자백인데 다른 건 다 부인하면서 선관위의 군대 보낸 걸 인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부정선거를 이 문제의 핵심으로 본인이 보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그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부 여기로 경도된 데다가 이 대표적인 이 부정선거론의 전도사가 황교안 전 총리인데 이분이 대통령 형사변호인으로 결합을 했어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면서요? 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거 윤 대통령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합류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의 논리를 전개하는 최후의 보루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배수진을 치겠다. 이건인 것 같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의 키워드 기직의 편하 홍오한, 상장 준비하는 홍오한으로 넘어가 보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딱 세 사람만 잡으셨네요. 아직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은 지금 대선 의지가 사실 아직 공개적으로 표명이 안 돼 있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대요 최근에. 그건 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직 그 김문수 장관에서 제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실제로 본선 무대에 올라오면 일찍이 좀 거품으로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사례만 이야기하면 지난 추석 설 연휴 때 이분이 경기도에 있는 시장을 두 군데가 돌았습니다. 예. 유튜브를 봤더니 예. 전혀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1위가 나오더라라는 기사하고 예. 그 사람이 저 얼굴을 가진 그분이라는 걸 몰라요. 진짜요?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뭐 우리처럼 열심히 그럼요. 보는 분들 아니면 그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한 그 개인과 이름과 그 인지도가 결합해서 그 막강한 그 지지자들을 모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그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좀 제외를 제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 실제로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세 분이니까 네. 이 세 분들이 지금 몸을 푼다고 봐야 되겠죠. 상장이 실제로 되고 나면 어느 주식이 가장 흥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공모주를 이제 제가 그래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지하신 분들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한테 조금 점수를 두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네. 박원석 전 의원은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시장? 확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자, 한동훈 전 대표를 가장 흥할 거라고 지목하신 거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높은 편이 아니고 주자들 중에 게다가 친윤 강성 지지층이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한다고 해도 과연 공간이 열릴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 분을 제가 이야기한 건 근데 세 분 다 한동훈 후보가 예전보다 높게 안 나오지만 세 명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앞서가지만 김문수는 제 거품이라고 추측을 했고 그 홍호환 세 분이 같은 그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해서 하면 된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하느냐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느냐 이 두 갈래길로 가면 저는 홍준표 후보는 사실 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오세훈 한동훈인데 계엄에 단호하게 반대해서 실제로 저지했던 사람이 한동훈이고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던 게 가장 앞장서는 게 한동훈이고 오세훈 시장은 좀 뒤늦게 참여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든 생각인데 제가 사실은 지난 설 연휴 때 저도 한동훈 대표 봤어요. 봤는데 그러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가 이분이 끝나고 가는데 카땡땡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땡땡. 이게 참 사람이 젊다는 게 정치를 새로 한다는 게 이런 신선함이 있구나. 과연 그런 식의 어떤 이동 경로나 이동 방식을 택하는 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니라고. 이준석도 그렇게 못해요. 얼굴이 다 이미 알려졌는데. 그럼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4년 하고 장관 2년만 하고 가도 교수가 엘리베이터 자기가 안 눌러요. 보좌관이 눌러줄 기다리죠. 진짜요? 그럼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 일상인으로 돌아와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선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그래서 주로 뭘 하는지 물어봤더니
예, 지금 뭐 AI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저기 인구 뭐 절벽이니 이런 등등해서 네. 전문가들 직접 찾아가서 뵙고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 보면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음.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신선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의원이 최근 한 말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이분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금 원숙기에 들어선 분이다. 나이가 젊고가 젊지 아니라 않다. 나이로는 이준석 교수 졌지만 이준석 정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아. 그게 따져야죠. 어. 김문식 교수님이 너무 사소한 거에 이렇게 그 아, 감동을 하트 하고 땡 감동을 아니, 하고 그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한테는 그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아니 몸가짐이에요. 중요한데 요즘 세상에 엘리베이터 버튼 자기가 안 누르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사람 없고요. 이때잖아요. 아, 그건 씨발 제정신이 아닌 거고. 진짜.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상당 정도 이제 변신과 네. 축적의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다. 어쨌든 이분도 검사 이외에는 경력이 이렇다하게 없는 데다가 또 윤 대통령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게 이제 본선 경쟁력 같은데 결정적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이제 개헌 반대 탄핵 찬성 과정에서 당연히 상식적이고 옳은 판단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조차 김문수 장관한테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에 대해서 뚜렷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그럼 제가 왜? 오세훈 시장을 거론한 이유가 네. 오세훈 시장이 이래저래 좀 밋밋해요. 이를테면 네, 네, 계엄에 네. 반대한 거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뚜렷하게 반대했나 애매합니다. 탄핵에 찬성한 거 맞는데 뚜렷하게 찬성했나 애매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애매함이 예, 예. 이를테면 김문수류의 선명함, 예. 한광훈류의 선명함은 다르고 한동훈. 선명함과는 달리 양쪽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물론 그게 강력이 오히려 없다 일각에서는 강력 없다. 그 대표적인 그런 지적이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좋든 싫든 팬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 팬덤 없어요. 아. 홍준표 시장 팬덤 있는 것 같지 없어요. 한동훈은 그래도 팬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뭐 거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연이 거치고 시야가 확보되면서 이제 우리 편 내 편을 구별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찾을 때 그래도 단호하게 일관되게 네. 입장을 견제하면서 중도층을 데려올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검사 이미지는 사실은 일찍이 벗었고 당대표 63%의 막강한 지지를 받았던 또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원들이 바뀌지 않았다 생각해요. 지금 정광훈 이후에 자유통일당 나온 앞장서 있는 그 극우 강경 세력이 목소리가 높여서 그렇지 일부 당원들 우리 당원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전이잖아요. 네. 탄핵 인용되는 순간 60일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룰을 바꿀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럼 현재 룰로 그냥 치르고 합의도 안 될 거고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네. 과연 한동훈 대표가 당원 50%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 여론조사에서는 저는 뭐 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대선을 네. 이를테면 2년 반 뒤에 있는 걸 준비해 나간다면 누구보다 유리한 포지션에 서 있는 게 맞아요. 지금 팬덤도 체계적으로 강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근데 아마. 지금 이 정치적 분위기에서 이 단기전에 과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방송 끝나고 또 유튜브로 오늘 정치 네네. 맛집 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두 분이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한동훈 대표 언제 등판해? 이것도 궁금하고 오세훈 시장은 언제쯤 지금 시장인데 현직 시장인데 언제쯤 그럼 움직여? 막 이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리얼미터 아침 조사가 발표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진짜 따끈따끈한 조사가 발표됐는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6일에서 7일 조사했고요.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러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했더니 유승민 11.1, 오세훈 10.3, 홍준표 7.5, 한동훈 7.4, 안철수 5.1. 이게 지금 국민의힘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김문수 지사는 아예 사라졌네요.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아, 조사했더니 있네요. 네. 앞에 김문수 후보가 25.1. 자, 다시요. 김문수 25.1, 유승민 11.1, 오세훈 10.3, 홍준표 7.5, 한동훈 7.4, 안철수 5.1이 나왔답니다. 아예 여야 통틀어서 한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걸 쪽지쪽지로 받고 있어서 여야 통튼 건 없고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리가 있나. 범보수 후보들만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풀 텍스트를 못 봐서 이렇게만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방송 끝나고 하세요. 자, 여기까지 뉴스닥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눠야 될 텐데 한마디씩만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들 얘기는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김경수 아까 전 지사하고 봤습니다. 인터뷰했거든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 판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유력하게 그냥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판으로 가는데 이재명 대표나 김경수 지사가 한다고 해서 주체적 역량으로 이게 바뀔 수 있는 판은 아니고 외부적 요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심하고 그 2심 전에 대선 날짜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지. 지금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판이 바뀌지는 않는다. 박원석 전 의원님은 그 질문 드릴게요. 주말에 유시민 작가하고 임종석 전 실장 간의 온라인 설전이 물론 막 콕 집어서 설전을 벌인 건 아니지만 상당한 설전이 있었어요. 그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유시민 작가 얘기하신 것도 봤는데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내부인도 아닌데 네네. 사실 그렇게 개개인들에 대해서 인물평하면서 전부 다 입틀막 얘기하는 거는 과하고 그러면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지금 이제 내란을 종식하는 게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입틀막을 통해서 달성되는 건가요? 전 좀 과하다고 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울림을 좀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도 앞서 김근식 교수 말씀하셨던 대로 예. 결국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뭐냐 이게 최대의 변수이자 마지막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